네, 미 증시 오늘 새벽에 저도 또 놀랐는데요. 미 증시가 또 한 번 다우지수 기준 사상 최고를 경신했네요.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이라고까지 판단되는 이 미국 시장의 랠리, 우리 증시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장 억울하게 역동조화 내지는 이 디커플링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북핵 리스크, 북한 리스크인데요. 여기에 대한 해외의 시각이 어떤지 또 보시고요. 다음에 최근에 이 외환시장과 우리 증시와의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한번 짚어보고요. 다음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한번 타진을 해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블룸버그인가 미국 방송을 틀었더니 거기도 이제 우리 한경처럼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 미국 증시 마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문가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 앵커가 again? 이렇게 또? 이렇게 즉흥적인 반응을 나타내더라고요. 그야말로 이번 미 증시 상승세는 정말 무슨 귀신에 홀린 듯한 약에 취한 듯 지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복잡한 나이스 플로어의 모습입니다만은 의외로 거래량은 좀 한산했다고 그래요. 평균 대비 한 15% 정도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다우지수 흐름 잠깐 살펴보실까요? 데일리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먼저 미증시 개장 전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의 국채금리 상승 요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위축된 유럽 증시 하락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보시다시피 하락 출발을 했지만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워낙 많아서 곧바로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자, 다시 마감 브리핑 내용으로 돌아오시면요. 세부적인 내용 좀 살펴볼게요. 오늘 미증시 특징주는 지난주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구글이 잠깐의 조정을 뒤로하고 반등에 다시 성공했다는 내용, 그리고 기업명을 리서치 인 모션에서 주력 제품 이름으로 바꾼 블랙베리사가 스마트폰 Z10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14%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업종으로는 지난 주말 미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양호하게 나온 데 대한 반응으로 금융업종이 또 강세를 기록했고요. 따라서 오늘 유럽발 리스크에 반응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 또 미국 증시 사실 지금쯤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얘기할 사람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도 결국 저가 매수를 등에 업고 곧바로 반등에 성공을 해서 또 한번 상승 마감한 데는 이 금융주가 1등 공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증시 국내 외국인 수급에 이걸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로이터 마감 브리핑 옆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읽은 뉴스 2위가 북한 내용입니다. 비상용 통신 핫라인을 끊어버렸다는 거고, 또 그 밑에 토론의 장이라는 코너에서 또 가장 많은 코멘트가 달린 게 또 역시 북한 관련 얘기죠. 이만큼 해외 투자자들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묵은 악재, 해묵은 리스크라고 해도 일단 재료에 대한 반응은 하는 것이 FM의 이런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실은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CDS 프리미엄 보실까요? 국가 부도 위험성에 해지하는 CDS 프리미엄의 경우는 파란 선이 우리나라인데요. 당연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좀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일본 밑으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 3월 들어오면서 일본 CDS 프리미엄이 너무 급락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조금 위에 있게 됐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 파란 선의 추세 자체는 지금 거의 미국의 공포지수처럼 거의 바닥권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제 외국인 선현물 대량 매도세를 펀더멘탈 측면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본질적인 리스크에 신경 쓴다라기보다는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히려 북한 리스크를 핑계로 한 일시적인 좀 하방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미증시 현지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인데요. 과연 워렌 버핏이 말했던 비이성적인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그동안 풀어놓은 달러 홍수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현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글러스킨 셰프 인베스트먼트 측입니다. 현재 미증시는 기업의 내재 가치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미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연준. 그러면서 통계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연준 대차대조표의 자금 출납, 캐시플로우하고 S&P 500 지수의 상승 하락, 그러니까 연준 대차대조표에서 돈이 들고 나가는 거, S&P 500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방향성, 이 동조화 비율이 무려 87%로 주가와 실적 대비 비율보다 한참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 현지 투심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조적인 강세 흐름이 앞으로도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국제 유가하고 한번 엮어서 살펴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대비된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최근까지 달러화 가치랑 이 국제 유가는 역동조화, 즉 반대의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연간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역동조화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유럽에 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달러는 안전자산 선으로 올라갔고 유가와 증시는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달러랑 미증시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3월 들어서 이런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달러는 기존의 안전자산 위상에서 일종의 경기 민감주 비슷한 이런 성격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노력이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국제 상품 시장이 달러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달러랑 유가는 일종의 환율처럼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이 교환 비율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깨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정황이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 겸 자국 화폐인 달러 가치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밀어붙이기에 아주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맞이했다라고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는 환율과 주가의 역동조화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들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시죠. MSCI 한국지수,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나타냅니다. 역시 또 미국 증시 상승에 따라가지 못하고 0.7% 하락 마감을 했고요. 보시는 대로 60.67선은요 1900선 한 중반대 정도를 외국인들이 예상하고 있다. 62선이 20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코스피가 이렇다는 거고, 코스닥의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게요. 구글하고 코스닥 지수의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애플 같은 업종 대형주에 밀려가지고 보시는 대로 박스권 흐름, 스네이크 인 터널 같은 흐름을 오래 이어왔고, 이번에 지금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구글이 지난주 사상 최고점 갔다가 잠깐 조정받고 오늘 재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도 이런 기세를 몰아서 어제 조정 하루 만에 또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고, 구글처럼 이렇게 박스권 탈피 후에는 한번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중기, 장기까지는 저는 구글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